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우리 투표에 관련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사전투표 다녀오셨나요? 자, 이제 수요일 날 본 선거가 있으니까 사전투표 가시지 않으신 분들 수요일에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 사전투표율 전국 넘었다. 21대 총선 충청권 평균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 26.7%를 웃도는 27.8%를 기록하면서 각 정당이 유불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국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견인 효과를 낼지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일단 높은 사전투표율의 유불리에 대해 모두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세종시 등 여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부 여당 지지 표심이 많은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한 분노 투표자가 대거 몰린 점이 높은 사전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실시된 충청권 최종 투표 사전투표율은 대전 26.9%, 세종 32.4%, 충남 25.3%, 충북 26.7%로 집계됐다. 이 중 세종은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충청권의 경우 4년 전 20대 총선 평균 사전투표율과 같은 수치지만 전국적으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최고치다.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의 총투표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는 진보 성향의 젊은 층이 많이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립된 이론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충청권은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선거 공식이 성립되는 지역이다. 이어 충청권은 아직 투표할 후보와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 표심 비율이 높은 만큼 전체 투표율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전국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서 사전투표를 하셨을까요? 지금 아마 전화로 조사하는, 설문조사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셨는지, 정확히 대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사전투표를 하러 가보신 분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이 비례정당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도 이번에 상당히 좀 모호한 데다가 그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당황하신 분들 계실 텐데, 게다가 거기에 1번, 2번이 없고 3번부터 비례정당 그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많이 좀 헷갈려 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왜 3번부터 있죠? 비례정당 용지에 당황한 유권자들. 연동형 비례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자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 민생당이 가장 위칸인 3번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15일 선거 당일에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비슷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는 비례의석만 노린 신생정당을 포함해 무려 35개 정당이 참여하면서 투표용지 길이도 48.1cm로 늘어났고 정당 이름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찾아 투표하려면 골머리를 싸매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표소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무슨 당 비례투표는 어느 당을 찍어야 하느냐고 묻는 사례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마련된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했기 때문에 기표란에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려웠다는 불평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만에 아주 특수한 그 인증샷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 이제 이런 데다가 그 도장 찍은 다음에 나와서 나 투표했습니다 인증샷 이렇게 찍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비닐 위에다가도 찍고 하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그런 장면들이 꽤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 늘린다는 소식이네요. 세종시가 연말까지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24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 및 전환 설치 20곳, 다정동 복험 신축 1곳, 민간 가정어린이집 전환 설치 3곳을 통해서다. 시는 우선 신규 입주단지와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공동주택 등 7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참고해 오는 27일에서 29일 시청 여성가족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공립 전환 신청을 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13곳도 시의회 동의 및 위탁자 선정 절차 후 순차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시는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도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아 중심의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은 자가 소유 건물에서 운영 중인 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전환을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적합시설 2곳을 선발해 시가 10년간 무상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정섭 시 여성가족과장은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여기 세종시에 신혼집을 장만하러 오신 분들이 쭉 제가 이제 여러 생활권들 이렇게 한 곳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일생활권 쪽, 아름동 쪽도 보여드리고 종촌동 여기 이제 위생활권 쪽도 이렇게 막 다 보여드렸더니 여기저기 보시면서 야 정말 행복도시가 맞구나 여기 너무 살기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감탄을 하고 이제 가셨는데요. 여기 세종시에는 어린아이들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그래서 세종시가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 분들 와서 사시는데 어떤 좀 다른 곳과 특화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또 세종시로 오시는 것을 선택하는데 이런 요소들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뉴스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 1인 가구 지역가입자 범위 확대 추진.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인 청년 등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수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지역가입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낮아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계 부서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시가 지급하고 있는 생계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13,984원, 지역가입자인 경우 지급 대상자에 해당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사람이 해당된다며 저소득층 상당수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1인 지역가입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의 일부 조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네, 다음은 유성 복합터미널 민자사업 또다시 좌초 위기라는 제목의 요 기사입니다. 이 유성 복합터미널 상당히 가시밭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무산을 거듭해왔던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민자 사업이 또다시 자초 위기에 놓였다. 1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 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주 KPIH 측에 용지 대금을 대출했던 SPC로부터 지난달 10일까지 PF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현재 KPIH가 대출한 용지 대금은 594억 318만 1,000원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KPIH 측에 향후 14일 이내로 대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최고 절차에 들어갔다. 대출 정상화 기간은 민법상 KPIH가 이 같은 내용의 등기 우편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기산 오늘 15일에서 28일 사이다.
그러나 현재 KPIH 측은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5천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 체계를 발표하기도 한 KPIH는 오는 28일까지 타 금융사와 대환 대출 및 PF 투자까지 추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전시 역시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10년간 진척 사항을 보이지 못한 탓에 이번 4차 사업을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선회 방안을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은요. 정부 프롭테크 육성 나서. 이 프롭테크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티크에서도 프롭테크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프롭테크 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산업인 프롭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 로드맵을 짜는 등 제도와 정책 정비에 나선다. 부동산과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결합한 프롭테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전담할 정부 부처가 확실하지도 않고 관련 법령도 마땅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프롭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는 약 6개월 동안 진행돼 올해 말쯤 육성 방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프롭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현황을 파악해 한국형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업과 정보통신, 금융업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데 칸막이식의 현 정부 체계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 프롭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단기, 중장기 단계별 전략을 짜 혁신 로드맵까지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프롭테크 산업을 전격 육성하는 이유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프롭테크 산업은 각광받는 추세다. 하지만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 측면에서도 이제 첫 발을 뗐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신산업 육성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그동안 업계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선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프롭테크 분야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펼쳐져 나갈지 아주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